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섣부른 기농 후 콩지은이 되기까지란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콩지은 식품교육농장의 이지은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어, 그리움 나태주님의 그리움이란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낭송은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네, 이 시에서 제가 보면 참 하지 말라는 걸 제가 참 많이도 하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네, 저희 농장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참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저희 집은 콩할머니, 콩아빠, 콩엄마, 콩이모들이란 닉네임을 가지고 저희 농장을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 콩으로 붙어 있다고 해서 콩가루 집안은 아니니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대의 어머니시고요. 저는 이지은이란 이름으로 45년을 살다가 어느 날 제 자존심을 긁는 한마디 때문에 아무 준비도 없이 제가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집에서 바로 이제 가까이에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들이 서류 작업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청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상도 사투리로 너거 집 이제 이렇게 가다가 문 닫아야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귀농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곳을 지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이 없어지는 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아무하고 상의도 할 필요 없이 단지 귀농을 해서 3대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 귀농 결심을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저는 와, 너 정말 잘했구나 라는 얘기가 들려올 줄 알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저한테 하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말고 그냥 예쁜 옷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고생길이 훤하니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 우리끼리 이건 아닌 것 같아. 너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걸 넌 한다니 우리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려면 너 혼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왜? 너 할 수 있겠어? 네가 무슨 아주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고요. 남편이 말하는 난 진짜 말 지독하게 안 듣는 그런 사람 중에 땡땡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친정아버지만 그래 잘할 거야. 너 한번 해보면 너는 진짜 잘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당당하게 3대의 대를 잇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편도 정말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하도 꼬드기는 바람에 그럼 우리 남은 앞으로의 인생은 좀 더 평화롭게 예쁘게 살아보자. 정말 꿈 같은 생각으로 철없이 귀농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이름이 화암이에요. 바위에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동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 이름이 원래는 화암 부업단지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때는 시골에 있는 공장 치고는 정말 매출이 한 10억 가까이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물건들이 막 내려오고 이러면서 정말 국산에 대한 이런 애용 가치가 떨어지고 단순히 싼 가격에 뭔가를 파려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 집 매출이 정말 바닥을 찍고 찍어서 정말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쭉 떨어졌던 그쯤에 제가 귀농을 한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일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화암부업단지 이지연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이게 이름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을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00개 정도의 이름을 써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을 주고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날
제 머릿속에 정말 비행기가 만화처럼 구름을 몽글몽글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콩지연 하고 저한테 메아리처럼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덥석 물었고 지금 저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콩지연은 제 이름도 들어가지만 콩으로 지었다는 의미라 저희 집과 참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이름을 콩지은으로 지었다는 거. 제 얼굴은 몰라도 콩지은은 알아주시니 제가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네, 이름을 짓고 나니 저는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그 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희는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된장, 간장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메주를 대부분 팔고 좀 남는 걸로 된장, 간장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거는 또 대용량으로 파셨어요. 그런데 저는 소분을 해서 작게 만들어서 팔면 아주 잘 팔릴 거라 생각을 하고 욕심이 많이 앞섰습니다. 사진기를 하나 샀습니다. 사진 1도 모르지만 저는 저희 농장에 아주 보기 싫은 이런 부분들 가릴 수만 있다면 다 가리고 저희 집이 원래 메주를 파는 집이라 항아리는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견학을 가보면 수천 개의 항아리가 있는 그런 곳을 보고 제가 질리기도 했지만 겁이 덜컥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뷰를 가꿀 수 없으니 단지 사진기 하나로 이런 곳을 많아 보이게 찍어서 제품을 빨리빨리 많이 팔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콩지연이란 이름을 짓고 저는 한자리에 앉아서 디자인 D자도 모르는데 용기도 제가 이런 거 사본 적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때 만들었던 게 며칠 만에 48가지나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인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10장 찍어야 되면 100장을 찍었고 100장 찍어야 되면 1000장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찍었던지 7년이 지난 지금 저희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한가득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절감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용 손실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보면. 혹시 가져가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저희 제품을 팔려고 그냥 뭐 디자인만 한 게 아니라 신문에서 인터뷰를 좀 할래 하면 인터뷰도 무조건 했었고요. 별 생각도 없었지만 그 다음에 방송도 출연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방송 출연하면요 저는 물건이 엄청나게 또 팔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팔려요. 정말 된장은 아이들이 조금씩 싫어하다 보니 이건 사양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점차 머릿속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요 공부를 하면서 이 단어를 알았을 때 제가 연예인 완판녀도 아닌데 제가 뭔가 조금만 다르게 해도 저희 집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릴 거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물건 안 팔리는 것만으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기 싫다는 남편을 꼬드겨 갔지요. 들어오지 말라는 엄마의 의견을 무시한 채 들어갔지요. 가보니 일도 힘들었지만 저는 그전까지 지금 저희 집 농장이 53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메주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제가 일과 엄마와 만나게 되니까 제가 자꾸 엄마를 이겨먹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툼이 이어지는 거예요. 남편과는 남편대로 싸움이 일어나고 친정엄마하고는 친정엄마대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저희들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아들은 하지 않아도 될 사춘기를 3번이나 했답니다. 그때 정말 지옥 같았고요. 우리가 인근 진주에서 사천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눈만 마주치면 계속 다투게 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희는 사천에 내려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별 할 일이 없으면 자꾸 그 일을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핑계를 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얼마나 싸웠던지 제가 그때 정말 죄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1년을 그렇게 돈도 못 벌고 투자는 많이 되고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한 1년을 보내다 보니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그만두자. 이 상태에서 딱 뚜껑 닫고 다른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1년을 지난 그때 싸웠던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 상황에서는 지옥 같았으니까.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저는 한번 했던 말을 잘 안 뒤집어요. 고집이 세어서. 그런데 남편이 한 번 더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들었던 돈이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자, 1년을 남편이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우리 1년을 한번 교육만 쭉 받아보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농업의 농자도 모르고 기농을 했으니 너무 무식하게 덤빈 거 아니냐.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미련 없이 그만두자. 누구의 탓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천기술센터에 교육이라는 걸 한번 받으러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받았던 교육이 체험지도사 자격증 과정이었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던 터라 이게 저하고 딱 맞더라고요. 아, 내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다른 체험객들을 불러서 모으면 이거 좀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건사하고 제가 딱 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무조건 했습니다. 1년을 정말 죽자 살자 했지요, 교육을.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농장이 아니면서 품질 인정 교육농장 지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게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교육농장 품질 인정 교육농장을 지정을 받고 저는 교육농장 지정을 그 뒤에 받았습니다. 이걸 받고 나니까 농촌진흥청 지정이라 체험객들이 물 밀듯이 밀려올 거라 아주 뿌듯했습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 줄 착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주위에서 와, 너 대단하다 하니까 정말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체험객들이 아무도 안 와요. 정말 안 와요. 기가 찰 노릇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왜 안 오지? 뭐 때문에 내 물건이 안 팔리나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이거 이래도 안 되는 건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쯤에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님들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너 대학원에 한번 다녀보지 않으련? 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기 싫었거든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교수님들이 전화를 몇 번 하고 한번 다니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당연히 제가 대학원은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 새로운 것들, 제가 모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저 정말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뒤로 경상대 이런 과정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네, 대학원 과정을 밟을 때 영어 시험을 쳤어요. 제가 영어 참 싫어하지만 그 전까지 저는 무조건 제가 만든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지 가치관도 잡지 않은 채 저는 항상 제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데만 열을 올렸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농민들이 만든 물건들이 최고의 상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사람이 거저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만으로 일을 한다는 걸 눈에 뻔하게 아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소신 있게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그 물건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굳이 내가 내 물건을 사주세요 말하지 않더라도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고 왜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뭔지 그런 게 분명해질 때 제 제품이 판매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제 아들한테 나쁜 거 엄청 먹이는 아주 간편한 거 빨리빨리 해서 먹이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우리 농산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멀리서 오는 농산물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좋은 농산물은 어떤 건지
우리 가족의 건강은 식탁에서부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Y는 내 물건이 왜 안 팔리지라는 Y가 아니라 이 Y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로 제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교육 기부 업무 협약식도 했었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에 사용되는 저희 소금의 나이는 7살입니다. 저는 2015년산 소금으로 아이들과 체험을 합니다. 때로는 이 소금은 체험 온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생이 되기도 하고 언니이자 누나이자 오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제가 체험에 임하니 점차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인정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무조건 농장에 와서 단순하게 체험 하나 해가고 저한테 체험비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체험에 공부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모든 단계별로 계속 체험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관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체험 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종자에 대한 얘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세분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 작년에 왔는데 올해 왔을 때 체험 프로그램이 똑같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앵무새는 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왔을 때 선생님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선생님 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 농장은 체험에만 제가 이렇게 전념하는 게 아니라 농장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아이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다음에 또 오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농장이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런 저희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해주기 시작하셨고 제가 품질인정 교육농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왔던 체험객들이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앞이 보이는구나. 이제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천시, 거제시, 어령군 다양한 지자체에 발효과정 수업들도 많이 했었고 농가 코칭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체험들을 많이 소화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3군데, 4군데 갈 때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너무 피곤했지만 정말 이게 보람찬 삶으로 나한테 주어진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겁도 없이 무조건 제가 덤벼들었습니다. 음식과 함께 인문학 강의도 했었고요. 2019년은 저한테 참 행복하게 넘어갔습니다. 2020년이 앞으로 저한테 다가올 건데 20년 저한테 엄청 밝은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2020년대에 오기 전에 19년도에 저한테 체험 예약 문의가 정말 초창기에 꽉 찼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 왔습니다. 코로나도 함께 왔었죠. 자, 이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였지만 저한테도 정말 위기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제가 꽉 차여 있던 예약들이 계속 취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 상반기에 체험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체험 키트 있냐는 전화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집에 체험 키트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험 키트 이거는 주고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저는 이 위기의 상황에 제 마음을 체험 키트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이기에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제가 체험 키트를 만들되 저희 집을 도와주시는 콩 이모들과 밤새워서 만들되 최소한의 가격으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체험 키트를 제가 10,000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와서 정말 기뻤는데 재료를 준비하고 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3,000원만 더 받을 걸 나는 그 생각들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3,000원만 더 받았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고 통장에 돈이 좀 쌓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힘들 때 같이 가자는 마음을 표현하기에 그 올라오는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3,000원에 대한 나쁜 생각들을 꾹꾹 눌렀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자 2020년 저희 매출이 생각보다 19년도보다 매출이 올랐더라고요. 신고를 해보니. 그리고 2021년 지금 저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저희도 이제 뒤를 돌아보니 방문 체험객 수도 늘었고요. 제품 판매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체험객 수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가 만드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 이지은, 콩지은을 팔아요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언제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저희 집에 여기 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런 나무처럼. 그리고 저한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저는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또 다른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리 체험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는 항상 간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뜨거운 밥에 계란을 톡 깨 넣어서 간장을 넣고 비벼 먹었던 그 맛을 저는 지금 기억하는데 이 간장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주 깊은 구수한 맛이 나는 단맛이 나는 간장이거든요. 저는 이 간장처럼 구수하고 단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매력적이게 제 자신을 가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펑펑 울기도 하고 그것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항상 우뚝 서서 맞서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이 후자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많이 붙어 있어서 많이 싸우고 하지만 항상 저한테 최고의 응원군 저희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